그 다음에 경신일주는 위아래가 금이죠. 그래서 일주 중에 제일 센 일주가 경신일주예요. 경신일주요? 예. 위아래가 금이죠. 금이 경일주, 천간 중에 제일 센 게 경이에요. 네. 근데 밑에 또 신금이 또 오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신일주가 말하자면은 제일 신강해요. 완전히 위아래가 무쇠덩어리. 그래서 경신일주한테는 일명 뭐라 그러냐면 탱크 사주라, 탱크라 그래요. 위아래가 다 탱크로 그냥 철로 똘똘 뭉쳐봤기 때문에 저돌적인 거에다가 막힘도 없어. 아까 무호일주 그거 하듯이 무호일주 왔다가는 와서 빰 맞고 가요. 경신일주한테는. 위아래가 다 금인데다가 그러니까 무적의 탱크라고 위아래가 다 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밀고 나가는데 1등이에요. 경신일주가. 양이기 때문에. 예,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다 양이에요. 양일주, 양천간은 아래로 양으로 당연히 오고 음천간에는 지지가 와요. 아, 그래요? 그걸 보세요. 음으로만 다 돼 있고 양으로만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음으로는 안 만나요. 육신갑자가. 근데 유가 정유, 기유, 개유 이렇게만 다 음간에 지지가 만나지 양간에 지지를 안 만나요. 반대로 만나는 게 뭐가 있다 그러냐? 오하고 해만 그런다 그랬죠. 오하고 해만 겉껍질만 양이지 속은 음이라서 그게 헷갈리죠. 양이 겉껍질만 양이지 음이지 속은 양이라서 그렇게 된다. 육친일 때만 뒤집어진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 다음에 경진일주. 경진은 이거는 뭐냐면은 위는 금이고 토생금이죠. 토생금에서 또 내기운이 세죠. 내기운이 센데 경진일주는 이게 진이라 용이라 이것도 또 말하자면 조화가 비상한 데다가 이것도 1등을 하려고 그래요. 청룡이잖아요. 완전 철룡이에요. 철룡. 은갑 철갑을 두른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진이 가진 속성은 조화가 많아요. 조화가 비상해요. 머리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거 어떤 한 개를 줘도 이렇게 탁 변신을 해가지고 모르게 잘 응용해서 써먹는 거는 그 진이 가진 특징이에요. 경진일주는 그래서 세기도 하면서 어디 가서 지지도 않으면서 그 조화가 비상하다고 머리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진일주가. 그 다음에 경인일주. 경일주는 금국목을 당하잖아요. 그쵸? 금국목. 금국목인데 경인일주도 위에서 국을 당하긴 하지만 호랑이는 호랑이나 오라가 경인일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인일주에 대한 그거 뭐지? 교수님이 맨날 10년마다 그 새해 풀이 사주풀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서쪽이고 이는 호랑이면서 또 뭐라 그랬냐? 비행기예요. 인이 비행기예요. 그래서 경인의 경진월인가 문제가 아마 한번 터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진월이에요? 월에. 월에요? 예. 경진이 아니고 신월. 그게 무슨 신월이더라? 하여튼 신월이면 9월 정도 돼요. 그러면 인신충을 해요. 충이 나와, 충이. 그러면은 인신충을 하니까 그때 아마 문제가 한번 터질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진월에는 묘하게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묘월에 이제 진이 터지면서 용호상박이라 진월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었어요. 용호하고 경인년에 그때가 무슨 달이었어요? 무슨 진월이었죠? 진월에 서해에서 일이 터졌잖아요. 네. 그런데 묘월에는 일이 안 풀린다 그랬어요. 묘하게 꼭꼭 꼬여가지고 안 나올 것이다. 4월이나 돼야지 이게 뒤집어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근데 이제 신월에 9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음력의 신월이면 양력으로 한 9월이니까 신유 그러니까 9월 정도겠네요. 한 9월 정도 되면 그때는 아마 비행기 그 뭐가 날아다니는 거 인신충을 하니까 이는 비행기니까
그걸 해서 아마 그때 또 국지전이 한번 빠바박 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어. 뭐 근데 이제 예. 그게 이제 60년 전 경인년하고 지금 경인년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인이라는 거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뭔가가 공격적인 인이 호랑이고 그물들은 호랑이라 말하자면은 무쇠덩어리 호랑이지만 뭔가가 이를 벌리려고 싸우려고 전투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경이가 이런 속성이 뭐 터지고 보자 싸우고 보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혁명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이 그 일을 치를 건데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조금 이렇게 튀겨나가서 조금은 다른데 이제 여기가 남쪽이 더 우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 2, 3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2012년 12월 21일 날 네. 그날 좀 안 좋다고. 아 그래요? 그거는 네. 난 못 들었어요. 아니 모르세요? 응, 못 들었어요. 2012년 12월 21일 날 네. 뭐 그러잖아요. 뭐 지구가 뭐 멸한다 그리고 뭐 불교계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뭐 저기 동양가 그거 해서 동서양 거기서 얘기했어요. 아니, 참. 그리고 그거 원래부터 또 나왔었고 그래서 네. 사람들은 다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 그날 뭐 물로쏘 하냐 불로쏘 하냐 뭐 이렇게. 근데 그 뭐라고 해석했어요? 아니라고 그 그랬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거는 나는 못 들었어요. 네. 그럼 많이 나왔는데. 다음에 경자도 금생수를 하죠. 금생수. 금생수. 경자일주는 금생수를 하는데 이것도 찬물이잖아요. 자올이라. 그러니까 금을 조금 이렇게 땡땡 얼은 금이라 이 사람들은 조금 뭐랄까 조금 더 냉철해요. 경자일주가. 금인데 금이 가진 속성에 찬 물을 가지고 밑에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경자일주는 조금 더 좀 차가운 느낌이랄까 좀 냉철한 느낌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병술일주는 술을 개의 그 경술이 토생금을 하잖아요. 네. 토생금을 해서 이것도 일주가 생을 받기 때문에 좀 세요. 토생금을 받아서 센데 경술일주는 또 토생금을 받기도 하지만 술이 가진 의미가 좀 뭐랄까 좀 끈기가 있다 그러니까 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끈기가 좀 있어요. 병술일은 병도 자면 이게 토잖아요. 네. 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이미 또 내기운이 또 더 세지죠. 요거로 인해서 내기운이 좀 세지잖아요. 네. 토생금을 해서. 네네. 근데 요 술이 갖는 의미가 이게 개잖아. 개. 네. 개띠의 특징이 또 뭐냐면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개띠의 특징이. 그래서 한 번 마음 먹은 거는 마음이 안 변해요. 개띠들이. 그러니까 개의 충성, 주인을 만나면 주인한테 굉장히 충성을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띠가 보면은 이제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개띠의 충성 성격이 개띠로만 봤을 적에 직장에는 하나 들어갈 때 관이 이제 셀 적에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개띠가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별로 직장을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 들어가면 거기에 다 못 받게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관이 하나일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간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네. 간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또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일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를 다녀요. 그 사람 사정이 이제 관이 있겠죠 이제. 근데 개띠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한 직장에 가면 아주 그냥 딱 오래오래 못을 받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개띠의 특징은 또 뭐냐면 내가 이제 내 주변을 이러고 보니까 개띠 여자들이 자꾸는 막 놀기 좋아할 것 같으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의외로 한 남자한테 옆에서 이제 다른 거 내가 봤을 때는 저런 걸 참고 사나 할 정도로 잘 참고 살아요. 토기도 하지만 술이 토기도 하지만 개가 가지는 속성이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섬기기 때문에 이혼을 못 하더라고요. 딱 거기서 자기는
눕히고 살더라고요. 상하 남편에 대해서 배신을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도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본 하나의 조그만 폭일 수도 있는데 술이 갖는 의미가 개가 갖는 게 충성을 잘하고 마음 변함이 없어. 배반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술도 경술이 이 개의 의미하고 술토의 의미하고 토의 그 의미라고 하니까 끈기도 있고 그 배반도 잘 안 하고 지구력이 있다 그럴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오. 경오는 화극금을 하죠. 네. 관을 깔고 앉았잖아. 그쵸? 화극금. 화극금. 그러니까 오를 쓰니까는 오관리가 화려해요. 오하라. 화려해. 화려하고, 뽐내기도 좀 좋아하고, 화려하고, 또 말도 잘한 편이고 그래요. 조금, 오하라 나를 좀 녹여주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있어요. 다른 경금보다는. 네. 다른 경금에보다는 팔을 깔고 앉았으면 녹여주는 형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이 좀 있다고 봐요. 경금에 가지는 것 중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신금을 보시면 경금에서 변화가 일어난 모든 금, 즉 보석, 칼, 모래, 자갈 등을 말한다. 깔끔하고 섬세하며 감정 표출을 안 한다. 근데 경금이나 신금이나 더 이렇게 약간 그 그러니까 경금은 냉철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신금은 좀 냉정한 느낌이 들어요. 좀 깔끔하고 여자라도 좀 어떤 여자가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옆에 접근하기 쉽지 않게 좀 깔끔하면서도 냉한 기운이 이렇게 서리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신금인 경우가 많아요. 어지간 일에는 꿈쩍을 안 한다. 금전 유혹에는 강하지만 칭찬에는 약해서 손해보거나 이용을 잘 당한다. 여자는 보석처럼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같지 않으면 혼자서 괴로워한다. 넓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신일주는 조금 약간 그 뭐랄까 바늘 같다 그럴까? 바늘 같은 그 이미지여가지고 좀 뾰족해요. 정신상도 좀 날카로워, 예민하고, 또 약간 좀 신경질적이다. 그러니까 표현력이 무토일주들은 좀 무던하게, 토일주들은 이제 무던하게 받아준다 그러면은 경금일주들 남자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면 아까 그처럼 탁 안 참고 탁 돌출하는 게 있듯이 신금일주도 좀 까칠해요. 까칠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를 못해. 그걸 딱 하면서 그냥 앞에서 탁 뛰쳐나가죠. 그리고 이제 이해 타산이 빠르고 약간 예민하고 신경질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도 날카로우니까 계획성이라든가 그런 일에도 철두철미하게 해요. 또 생긴 것도 좀 신금일주는 남자일 경우는 잘생겼어요. 인물이 좋아. 여자도 이쁘고. 그래서 원래 음일주들이 좀 양일주보다 더 이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정화일주도 이쁘고 을목일주도 이쁘고, 네, 그리고 이제 신금일주가 또 이뻐요. 신금일주들이 그래서 일명 공주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주 중에 신금이다. 그러면 남자는 좀 뭐랄까 좀 아까 을목일주 중에 남자는 을목을 제비다 제비다 그랬죠. 그러면 신금일주들은 뭐랄까 좀 멋부리는 스타일 있죠. 남자인데 멋쟁이 같이 좀 멋을 내고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아주 자르르 깔끔한 스타일. 남자들은 양복을 입어도 하나를 입어도 아주 이거 다르게 똑 떨어지게 입는 그런 스타일이 신금일주들이 많아요. 여자들 신금일주는 일명 하는 형태가 김자업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못해 이러고서는 딱 손 나버리고 안 하는 스타일. 네가 해줘 이런 식이에요. 나 공주로 대접해주라 이거예요. 을신하고 정화일주요. 정화일주는 반짝반짝 빛이 불을 붙이니까 정을신이요. 그렇죠. 내 기토는 조금 그냥 무던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일주라고. 개일주도 개수일주도 여자는 머리가 좋으면서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면서 뭐랄까 센스가 많으면서 여성다운 거 있죠. 그거는 개일주는 또 그렇게 여성스러워요. 캐리어먼 같은
아주 뭐랄까 좀 뭐라고 말해야 돼? 그 여자가 오면은 하여튼 머리가 싹싹 잘 돌아가가지고 옆에서 서포트를 잘하는 스타일의 여자 있죠. 여성스러우면서도 센스가 뛰어나는 여자. 그런 여자. 왜 그러냐면 수가 지혜이기 때문에 개 일주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개수 일주들.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그런데 임수는 지혜다가 폭이 넓다 그러면 개수 일주는 머리가 좋아요. 재능이 좋고 머리가 이렇게 빠르단 말이에요. IQ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 임수는 지혜하고 머리 빨리 돌아가는 건 좀 틀리죠. 머리 좋은 거하고 잔머리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잔머리가 개수가 머리가 빨리 돌아 영악하게. 임수는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일관들은 융통성이 되는 유하게 돌아가잖아요. 소통을 시키는 것이 수기 때문에 임수나 개수는 유머 감각이랄까 말을 재밌게 잘해요. 유머 감각이 더 뛰어나요. 유머를 잘해요. 그래서 신금일주에 겨울생자는 같은 경우는 많은 신월이 축월이나 자월 같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이 깡깡 얼어있죠. 그러니까는 더 고지식하고 냉정해요. 고지식해요. 신금일주가 겨울생들은 금이 깡깡 얼어서 있기 때문에 아주 거짓도 하나도 하긴 하나야지 돼요. 고지식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유들이라는 게 없어요. 금이 딱 얼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쁘게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잘못 조화를 해서 잘 못 이루어졌을 적에는 자기가 잘났으니까 항상 공주 같으니까 또 자기가 남자도 마찬가지 항상 주먹을 먹고 이쁘다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면 잘난 체를 한다고 생각해두고 그것도 냉철하니까 누구하고 딱 화가 없을 경우에 딱 얼어있는 상황일 적에는 나밖에 없고 깡 얼어있으니까 사교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다시 말해서 이제 이기적이고 자만심도 강하게 보이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금일적에는 신금은 임수가 있으면 좋아요. 아까 경금도 임수가 있으면 좋다 그랬죠. 네. 임수가 있으면은 신금은 임수를 만나면 이 임수가 신금을 물로 씻혀줘가지고 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를 만나면 신금을 좋아해요. 근데 임자라든가 그 주변에 물이 너무 많다 하면은 신금이 어떻게 해요? 물에 뽕 빠져서 써먹지를 못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수다금침이라 그랬죠. 수다금침. 네, 수가 너무 많을 적에는 금이 가라앉는다. 근데 임수만 하나 옆에 와 있다. 그럴 적에는 씻혀주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수는 또 신금은 정화를 싫어해요. 왜 이미 재련된 그 금이기 때문에 정화가 오면 그야말로 연탄불에 바늘을 딱 집어넣으면 연탄불에 그냥 보석이 그냥 딱 타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신금은 정화를 절대기 싫어해요. 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을신충이라 그래요. 천간에서 충 나중에 이제 천간 합충을 배울 건데 을하고 신이 만나면 충을 해요. 그 이제 무토를 보면 아까도 경금처럼 경금도 그랬죠. 무토를 보면 어떻게 하냐 땅에 묻혀버리니까 묻혀버리는 거니까 금이 땅 속에 딱 덮여서 발견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쓸모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은 무토가 있으면은 무토가 없어지는 해에 내가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토가 와서 좀 극을 당하는 해라든가, 그러니까 수운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물로 좀 씻어내 토를 없애주니까 그럴 적에는 내가 조금 그 해부터 빛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풀린다. 예. 그다음에 기토를 보면은 작은 금에 작은 흙이 붙어 있으니까 먼지 묻은 꼴이 된다. 신금이 기토를 만나면은 먼지 묻은 꼴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신사일주는 그 말 그대로 신사예요. 신사야. 그러니까 신사일주 남자들을 보면은 같은 그 신금 중에서 신사일주가
화극금을 하겠지만 빛에서 자기를 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려하기도 하지만 말도 잘하지만 이게 유머도 말도 잘해요. 화가 있어서 신사일주라. 그러니까 여자 꼬시는데 잘하고 화극금인데 화극금을 하잖아요. 화극금을 하니까 자기를 녹여줘서 써먹을 수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말을 잘해요. 화가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화술이 좋아가지고 여자를 잘 꼬셔요. 신사일주들이. 그러면서 여자도 많고 또 뭐가 있느냐면 멋부리는 거를 1등으로 잘 부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하자면 어떤 식이냐 명품을 거래하는 상황. 같은 머리를 꼭 브랜드만 입으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부색을 다 갖춰 입으려고 남자들이 좀 털털한데 이 신사일주는 말하자면 이게 끝이 꽂는 것까지 구색을 딱 세트로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멋부리기를 좋아하고 멋을 입는데도 옷이 딱 째이게 입어요. 신사일주는. 이제 신묘일주는 아까 묘가 들어가는 것들은 금극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묘일주는 이제 금극목을 하니까 극하는 게 재락을 했죠. 네. 금극목. 네. 자, 이게 그러면은 금극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금극목. 목이에요. 네. 그럼 목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재락을 했죠. 네, 제요. 제가 여자면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그만 하초죠. 네. 조그만 하초인데 와서 금이 와서 극을 해가지고 꽉 억누르고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신묘일주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마누라를 구속을 하고 구속도 아예 경금일주는 구속을 하면 너 가만히 있어 꽉 이렇게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신묘일주는 아싸라게 그렇게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깐죽거리면서 드러내지를 못해 묘하게 아주 그렇게 좀 신경이 좀 날카롭게 아싸하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를 그냥 갈구면서 신경이 아주 그렇게 갈고요. 너 이거 좀 해놔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안 해놓으면 하여튼 그거를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신묘일주들 하여튼 묘하게 여자를 갈고요. 힘들게 해. 그 다음에 신축일주는 토생금을 해서 나를 생해주긴 하지만 결국은 또 그 어른금이라 신축일주들은 성격이 좀 까칠해요. 좀 어른금이라 축이 동토잖아요. 동토? 신축일주는 동토라 어른금이기 때문에 나를 얼린단 말이에요. 어른토라. 그다음에 이게 얼어지다 보니까 금 자체가 이미 다 그런데 얼어져 있으니까 더 뭐랄까 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딱 고지시켜가지고 뭔만 하면 좀 신경질제가 좀 까칠해. 그냥 너무 소환. 응. 그다음에 신미일주는 여기 신미일주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침 이렇게 삐쭉 나온다서 이 신미일주도 또 침을 잘 놓는다든가 토생금인데. 토생금인데 나를 생해주는 토생금이니까 인수가 들어앉아있어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신미일주도 강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열토잖아요. 네, 이걸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도 있는데 여기 이제 생긴 모양도 이렇게 삐쳐서 갑신일주가 그러듯이 갑신일주가 이렇게 위아래 쭉쭉 뻗어 있죠. 위아래 쭉 뻗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갑신일주 사람들은 키가 커요. 그것도 그 형상 물상론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신미일주들은 여기 금인데도 여기 또 침처럼 삐쭉 나온다고 해서 신미일주들은 침을 잘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신해일주는 금도 이제 순수한데 신해가지고 이거 해가 물속에 잠긴 금이잖아요. 그 토생금을 금생수를 하잖아요. 신해일주. 금생수요? 네, 금생수를 해요. 네. 신해일주가 여기가 금생수를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여자일주에 여자나 남자라는 신해일주는 좀 뭐랄까 좀 아까 기유일주가
초생금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밑에 거를 생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유가 맑고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요 신의 일주도 굉장히 맑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물속에 금이 딱 있는, 물로 요 금을, 요 물이죠. 해수가 물로 요 네. 금을 닦아주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맑고 깨끗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의 일주가. 겉보기는 양이지만 속으로는 요 음이라고 음이죠. 그랬죠. 네, 해가. 그러니까 해가 겉으로는 양이지만 속으로는 음이라고 음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음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음으로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니까 이제 그것이 왜 그런 건지 알았죠. 써보니까 알잖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들 안 썼어요. 나만 쓴 것 같아. 그 신의 일주의 특성은 굉장히 맑고 사람이 선해, 착해요. 근데 대신에 신이라서 신이 가진 성격이 뭐냐? 까칠해. 하여튼 신의 일주들은 보면 약간 까칠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토일주라 그러는지 몰라도 깍쟁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깍쟁이 생겼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이쁘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저번에 그 마은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신의 일주다니까 다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신의 일주는 공주과입니다. 그러니까는 공주같이 다 이쁜 여자들은 신의 일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의 일주는 당연히 이쁠 것이다는 공식이 딱 머리에 박힌다고요. 근데 안 이쁜 사람도 있어요. 안 이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신의 일주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만 배웠을 때, 하나만 인정이 됐을 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이제 많이 보고 이제 보니까 요 신의 일주들은 신성이 공주과예요. 신성이. 얼굴 미모 보dom도, 그러니까 같은 멋을 부려도 그냥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니라 구절을 맞춰 입어야 되고, 뭐를 하나 입어도 내가 내가 보기에는 각자 멋 부리는 취향이 틀리지만 자기 속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하자면 구색을 맞춰서 모자까지 딱 쓰고 이렇게 가방까지 맞춰서 이러고 가는 멋을 내고 다녀요. 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멋쟁이 아닌데 자기로서는 멋을 부릴 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트로 맞춘다든가 어떤 나름의 공식으로 해서 갖춰야지 멋을 부렸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그런 식으로 멋을 부린다는 거, 멋 부리기를 즐겨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엔 카와르면 단발머리 남자의 그렇지, 흰바지 신듯이 빼고도 신고 딱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 멋 부린다 하는 거. 내가 보기엔 그게 멋이 하나도 아닌데 말하자면 신사일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도 입으면 머리 위에 가지고 때들 입었다고 아래 백바지까지 입어지던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신의 일주는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내 주변 사람 인도 보니까 어떤 분이 신의 일주였는데 이게 맑다고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분수라서 깨끗하다 보니까 같이 직업을 해도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깨끗하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남하고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들은 소리도 뭐를 안 들은 척 해주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지곳대로 가서 따져서 그거를 해치고 그걸 따지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맑다고 하지만. 그럼 신유랑 조금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요. 신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금이니까 내가 세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는 약하잖아요. 금생수를 해도. 같은 깨끔이라도 신유일주도 깨끗하지만은 내가 세니까 이겨먹을 수가 있는데 신해는 내가 약해요. 금물을 내가 빼니까. 그러니까 약하게 하는데도 금이라도 그거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데 그거는 왜 이 컵에 안 닿고 왜 이 컵에 담았어요? 그걸 따지고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약하는데 조금 쟤는 공주가다 이러고 이제 약간의 이렇게 밀림을 당하더라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신의 일주가. 그래서 맑고 또 뭐가 있냐? 밑에 이제 식상이라고 그랬죠. 금생수라 그래서 밑에 나를 생겨주는 게 앉아있으면 여자한테는 이게 자식이다 보니까 남편 자리에 이게 남편이 못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운이 좀 없어요. 그래서 신의 일주는 아까 양이다 뭐다 있지만 이건 약간 고란쌀 중에 하나인데 살 겨울 적에 하나 또 배웠거든. 고란쌀은 뭐냐 이렇게
자기 자리 밑에 자리에 남편 자리에 자식이 들어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남편이 없이 살아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신일주가 고란산이 너무 맑고 청한 데다가 밑에 자식까지 깔고 앉아 있어서 고란산이라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살더라고. 신일주도 보니까. 신일주는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금금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유금이 또 깔끔하니까 신일주가 맞지만 요것도 이제 깔끔쟁이에요. 이거는 신일주는 깔끔쟁이라도 뭐냐 완벽주의, 결벽증. 아까 기유도 그런다고 그랬지만 요 신유는 위아래 금금이 있으니까 내가 더 센 데다가 그 결벽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신일주. 그래서 신해 일주 중에 여기 또 이제 신이 이제 금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금이 많고 또 여기에 막 수가 온다. 네. 이렇게 자기 사주에 이렇게 금수가 많이 있다. 네. 그러면 요거 보고 이제 금수쌍청이라 그래요. 좋은 거 아니에요? 금수쌍청이니까 네. 더러운 꼴을 못 보죠. 더러운 꼴을 못 봐. 사주가 금수쌍청 사주는요. 네. 더러운 꼴을 못 보니까 불의를 못 보고 거짓말도 못하고 거지것대로 말을 해야 되고 불인 돈도 못 먹고 누구하고 짝짝꿍해서 야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벽증이라 그래서 뭐 깨끗하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그 결벽증이 있어요. 금수쌍청 사주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 아는 분이 그분이 거기 경자구나. 경자. 금이 많고 수가 많으면 금이 말하자면 기녀일주인데 경자일주가 들어가요. 금생수죠. 그러면 이게 이미 또 자식이 앉아있죠. 그쵸?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금생수니까 여기 여자란다면 여기 금생수니까 여기가 자식이 앉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남편 자리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신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경신이든가 또 이렇게 돼 있어. 금이 많은 데다가 거의 경자에다가 또 이게 또 뭐 자시든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금하고 수가 전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경자일주 뛰어넘는 얘기를 해주려니까 어렵네. 이 사람한테 남편이 누구냐면요, 불이 남편이에요. 불이 남편이에요. 불이 화극금을 시키니까 화가 극을 하니까. 네. 나를 극하는 게 누구라고요? 여자한테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럴 적에는 남편이 여기 하나 앉아 있었는데 화가 들고 앉아 있어. 오화가 돼 있었어요. 오화가 밑에 그치? 화가 이렇게 하나 앉아 있는데 요럴 적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금하고 수가 많으니까 화가 오면 웬만한 화가 와도 이게 꺼져버려요. 더군다나 연간에 있으면 몇 프로라고 했어요?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리 자체에도 남편이 없는데 웬만한 남편이 여기를 딱 보면 남편이 요 금하고 금생 술을 시키면 거의 여기가 물밭이라고 보면 돼요. 금은 술을 생하잖아요. 신자진도 수국을 되니까 물밭인데 금생술하게 물밭인데다가 약한 불이 여기서 하나 있으니까 요 불이 들어오다가 이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명함도 못 내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못하고 이혼을 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편이 있어도 이혼을 아예 이렇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없다 그러고 아예 다른 게 들어왔으면 안 보이니까 끌어는 안 가요. 사주상에 이렇게 뚜렷하게 8글자 중에 안 올라있으면 없는 거는 있는 거 같다. 그 소리가 그 말이에요. 없으면 그걸 하러 안 오니까 그냥 있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안 돼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치러 가서 꺼버리기 때문에 이 남편이 있어도 살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금 얘기를, 금수쌍청을 얘기하자는 얘기 사주까지 보자는데 그래서 이 금의 수가 많으면 금수쌍청 사주가 된다. 금수쌍청이 이제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임수. 임수.
임수는 강, 호수, 바다와 같이 큰 물로서 동식물이 이용하기 어려운 물을 말한다. 융통성, 물이기 때문에 흘러간단 말이에요. 항상 고여있지 않잖아요. 또는 토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고여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지식해요. 근데 수는 흘러가기 때문에 융통성, 또 크잖아요. 포용력은 토도 이제 큰 무토 같은 건 크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는 거고, 임수도 마찬가지로 큰 물이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어요. 순발력이 대단하다. 마음이 넓고 깊으며 이해심이 많다. 자기 말을 안 하고 잘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수는 다 끌어안잖아요. 수는 지혜와 유연성이 있고 차분하고 침착하며 긍정적이고 시작을 잘한다. 왜 시작을 잘하냐면은 수가 숫자로서 1이죠. 네. 수가 1, 6이잖아요. 1, 6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잘한다요. 1, 네. 1, 6이에요. 그래서 이게 1이니까 수가 가진 의미가 1이기 때문에 양. 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 오해를 많이 받으므로 자기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이러면 자기 이제 고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잘 아는 게 인수일주들은 어떻게 잘 못 보면,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오해를 받냐면 은큼하다고 오해를 받아요. 음흉하다고. 그러니까 은큼하다기보다는 더 음흉하다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걸 잠깐 넘어갔지만 무토일주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저번에 화일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장비라고 그런다며. 장비, 예. 무토일주는 관우라고 보시면 돼요. 적엄마 네. 말씀하실 때 네. 말이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우를 무토의 대표적인 인물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 변함이 없고 항상 포용력 있고 묵직하게 중후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금은 누구로 보시면 되냐면 조자룡으로 보시면 돼요. 딱 나가서 의립하고 뭔가가 딱 싸워야 되고 나가서 뭔가를 대표로 해서 뭔가 무찔러야 되는 그 장군의 이미지잖아요. 조자룡이. 네. 나가자는 그런 이미지고. 또 여기 이제 임수는 누구냐? 유비라고 보시면 돼요. 유비. 또 이제 독후가와 이에야스 대망을 읽어보시면 독후가와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대망을 보시면 네. 독후가와 이에야스가 네. 그렇게 또 음흉해요. 기가 막히게 음흉해요. 이제 그거에 맞수를 하면 독후가와 이에야스가 아마 더 한수일 거예요. 유비보다. 유비도 자기속 별로 그렇게 안 드러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수는 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머리가 이제 지혜가 있다 그랬지만 비상하다. 두뇌가 비상하다고 생각이 많고 또 계산적이고 바다같이 바다의 속성이 넓고 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넓고 깊고 이해심도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또 유머나 재치가 많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나쁘게 아주 극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 적에는 할 적에는 그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그리고 비밀이 많아. 그러니까 한길 물속은 알아도 뭐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듯이 10개 물속 항상 모른다고. 괜찮아요. 물이 중첩이 되면 네. 그러니까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위도 물이고 아래도 물이죠. 네. 그럴 경우에는 물에 또 깊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가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절대 속을 또 안 드러내고 또 그 말 그대로 내가 임자예요. 임자일주의 특성은 위 아래가 수기 때문에 또 강하잖아요. 포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도 내 마음대로 아까 무엇이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임자야. 누가 못하게 하다 결국은 내 고집대로 해요. 임자일주의 특성이. 그게 임자의 그 특성이에요. 그거 이제 여기서 임자일주는 간목하고 병화가 있으면 수생목을 시키고 또 목생화들에서 말하자면은 배 띄우고 노는 형상입니다. 바다에 태평양 임수에다가 배 띄워놓고 해가
바닥에서 배 뛰고 노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간목하고 병화가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팔자라 이거예요. 임수일주한테는. 그리고 이제 또 임수일주는 또 아까 또 말을 했지만 무토는 임수를 만나면 좋다 뭐 그렇게 하고 임수를 필요로 한다 하듯이 임수일주는 무토가 있으면 필요로 해요. 왜? 물이 한없이 흘러가는 걸 내가 좀 싸줘서 무토가 와서 댐으로서 그때는 이제 무토가 댐 역할을 한다니까. 무토가 그 제방을 막아줘서 댐 역할을 하는 거야. 무토가. 그래서 임수일주한테 무토, 간목, 아까 간목과 병화를 필요로 한다 했지만 간목, 무토, 병화를 보면 그야말로 뱃놀이 하는 상황과 똑같은 댐에 호수에 뱃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뱃놀이 하는 거죠. 댐에 저수지 댐에 그 춘천댐이나 어디 큰 댐에 댐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이 얼마나 한가득하게 많아요. 댐으로 막아놨으니까 거기다가 배 띄워놓고 해는 둥실 떠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귀명이라 그래요. 일도 높이는 아니고 돈도 재산도 다 가지고 삶만 이렇게 풍족하기 때문에 임수일주가 무토나 간목이나 그 병화가 있으면 먹고 살기 편안하고 여유 자작하게 즐거운 형이다 보면 돼요. 없으면 그냥 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 떠다니는 식으로 그렇죠. 될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병화는 왜 그랬던 태양이 뜨는 형상이니까. 태양. 예. 용어는 아니라 태양이라 그랬잖아요. 태양 가득히 그것처럼 그 해가 쨍쨍하게 뜬 것처럼 태평양 한가운데 해가 딱 뜬 형상이라는 거야. 병화가. 막 여기에 만약에 그 또다시 뭐 개수나 뭐나 임수가 저기 무토나 다른 것이 물이 또 많다 하면은 물만 많으면은 터가 없으면은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형상이 되는데 그때 이제 물이 많은데 임수가 하나 있다. 그거는 이제 무인도죠. 망망대해에 무토 하나만 있다. 그러면 무인도 사주가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정화가 하나 있다. 병화가 아니고. 네. 그러면 무인도에 중대불 하나만 켜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물상론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화를 보면 정임합이 돼가지고 그 달밤에 정화가 달이잖아요. 그쵸? 달이라 그랬잖아요. 정화가. 병화는 태양이면 정화는 달이라 그래서 정임합이다 그래가지고 정화를 만나면 음란지압이 돼가지고 음란해가지고 색을 좀 밝힌다 그래요. 바닷가에 달이 뜬 형상이라 그때는 좀 데이트하고 여자 밝히고 둘이 껴안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상황이라 병화가 또아주는데 정화가 오면 수국화잖아요. 수국화. 정화니까. 정화가 뜨면 수의 극화는 화잖아요. 수국화. 근데 네. 여자가 돼요. 임수일주 입장 앞서는 정화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수일주가 정화만 보면 딱 붙어가지고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정해. 병화는 수국화가 아니고 정화만 수국화. 아니요, 똑같이 수국화인데 임수일적에 병화는 태양이 뜬 거니까 음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음에 되기가 정해는 음이 들어가니까는 그렇죠. 만약에 임자 그런데 정해 그런다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정임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적에는 이것이 음란한 지압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뜨는 거는 태양이 뜨는 것 같아서 네, 좋아요. 예, 좋은 거고. 같은 화라도. 양음이잖아요. 그렇죠. 양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주에 보면 네. 수가 많다 그러면 수가 많으면 여자가 조금 음란하다라고 한다.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네. 그게 맞습니까? 음란하다고 수가 많으면 그것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수가 어떤 육신 관계가 되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아,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네. 네, 선무스님 사람 잡는다고 저는 어영부영 수가 맨날 수가 많으면 여자가 뭐 내가 촉촉해서 어쩌면 아무래도 이제 금이 많으면 금생수를 하니까 여자가 그런 부분에서 물이 많은 뜻인데 아까 신의 일주 같은 경우 같으니까 내가 일주가 그러면 맑고 청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안 밝혀요. 많다 해도.
그 여자가 금생 수가 되니까 이 여자보다 자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수가 재가 된다는 거, 토국수가 된다. 네. 토국수가 된다. 토일주가 수를 만났을 적에는 재가 되고 여자가 되니까 그럴 적엔 조금 그럴 수가 있다. 제대로 알아야지. 응. 어영병 알아가지고 사람 잡아요. 그 다음에, 임자일주가 아까 내가 임자다 그랬고, 네네. 임진일주는 그야말로 물 만난 용이죠. 임진일주는 물 만난 용이잖아요. 진이 용인데, 임진이니까, 네. 그럼 이묵인가요? 용인가요? 용이라고 봐야죠. 용이요? 용이 물 만났으니까. 예. 지금 제대로 물을 만났잖아요. 네. 말하자면. 네. 그래서 임진일주는 임진도 개강이야. 좀 세. 개강살이라 그래서 일주 중에 좀 센 세주였어. 하주예요. 임진일주가. 그래서 임진일주도 고집이 세고 강해서 누구 말 안 들어요. 임진일주가. 토국수. 토국수인데도 요 진이라는 게 용으로 봐서 용이 물 만났다. 용으로 보니까 누구한테도 안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랬었죠. 임진일주가 그래서 세요. 토국수도 되지만 이게 진이 수의 고장이거든요. 이 진 안에 수가 살아있어요. 나중에 지장가는 배울 거예요. 네네. 그 진 안에 수를 숨기고 있어요. 수의 고장이라는 거는 진 안에 진 밑에 수를 깔고 있다는 거니까 진은 예. 스토잖아요. 예, 아까 아까 말했잖아요. 예. 그 흙이기 때문에 요 임진이 죽어있는 토라도 물이 까뜩한 토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용이기 때문에 조화나 그 창의력이라든가 조화성이라든가 의용성이라든가 머리 비상함이 임진일주의 머리가 비상해요. 임도 이미 지인데 물인데 진의 그 용의 그 비상함이 가지고 들어있어서 임진일주가 어디 가서 1등 하려고 누구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굉장히 기가 센 일주예요. 임진일주가. 그 다음에 임신일주 요거는 이제 금생수를 받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내가 상을 받죠. 금생수로. 네, 금생수요. 네, 임생수로. 그래서 요것도 좀 세고 이무일주는 수국화. 수국화는 재를 깔고 앉아있습니다. 재를 깔고 앉아서 화. 수국화. 네, 수국화 재를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진했고 그냥 이민일주. 이민일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무일주도 아까 그 오가 가진 그 수국화를 하겠는데도 오가 가진 속성상 그 화가 말을 잘하니까 그 묵직함 중에서 이무일주이 그래도 마음 좀 따뜻하고 베풀기를 잘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민일주가 여기서 수생목을 하잖아요. 수생목을 하죠. 이민일주. 네네. 이민일주는 수생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 기운을 저 사람을 살려주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민일주는 누구한테 베풀기를 잘해요. 그리고 임이기 때문에 큰 물이기 때문에 베풀어도 크게 베풀고 남 모르게 남한테 그 자선사업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잘해요. 이민일주. 밑에다가 남을 생해주기 때문에다가 그래서 이민일주들이 조금 남한테 베푸기를 잘하고 남 도와주는 걸 잘해줘요. 그 다음에 임술 그 다음에 이거는 토국수를 해서 간을 깔고 앉아있고요. 그리고 좀 얼른 넘어갈게요. 오늘 참관을 다 끝내려니까 그냥 길게 얘기해가지고 할까. 자, 개수는 임수 외의 물로 석간수, 계곡물, 시냇물, 담비, 이슬비, 음료수 등 모든 음의 물을 말한다. 개수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깨끗하고 여리고 눈물이 많고 순종적이다. 총명하고 영리하며 지혜로운 사람이고 거짓말을 못한다. 주변 환경에 적응력이 왜 거짓말을 못하냐면 임수는 물이 깊으니까 속을 모르니까 속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하는 것 같고 하고 속을 모르죠. 내 속이 안 보여. 근데 개수는 계곡물이나 시냇물이나 물이 얕다 보니까 그 속이 많이 더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깨를 써도 약은 깨를 써요. 깨를 쓰는데 다 상대편이 보이는 깨. 그렇게 약은 깨를 써요, 개수는. 주변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상황에 따라 심적 변화가 많으므로 주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개수는 또 어떠냐면은 영리하고 착하고 좀 순해요. 개수 일주들이 일주 중에, 그러니까 청간 중에 제일 마지막에 꼴등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일 여리고 순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수 일주들이. 그래서 좀 내성적이고.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말을 했지만 반대로 하면은 좀 깨가 많고 좀 변덕도 심하고 남을 좀 이용도 하고 그래요. 깨를 부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개수는 이제 무토를 보면 외롭다. 물은 조금 있는데 큰 토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토에 다 흡수되니까 내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무토가 오면 외로워요. 개수는 기토를 보면 분주한데 덕이 없고 속빈 감정이다 그러대. 그러니까 작은 토니까 내가 거기다 물을 막 뿌려주고 할 일이 많은데 내한테 하나도 실속이 없어. 왜? 다 둘 다 무토나 기토나 다 나한테 토국수 당하기 때문에 내 기운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수도 마찬가지. 아까 임수처럼 간목, 병화, 진토를 보면 부계명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개수가 을목을 보면 그러니까 을목을 화처잖아요. 네. 근데 개수가 와서 촉촉히 불을 뿌려서 내가 잘 자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을목이 약간 그 예술가성이라든가 춤도 잘 춘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을목을 보면 연예인이나 예술가가 된다. 예술가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그 여기서 이제 개미일주 같은 경우는 토국수요? 토국수를 당해요. 토국수를 당하는데 개미일주는 그야말로 개미같이 알뜰살뜰하고 개미같이 모으고 개미같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일을 하고, 개미일주 여자들은 그렇게 이제 늘 개미처럼 하여튼 끊임없이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자잘한 일에도 열심히 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미일주의 특성이 이름 그대로 그렇게 돼요. 개유는 금생수를 하죠. 금생수 나를 그러니까 개유도 이제 아까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는 요것도 조금 강하지는 않지만 기운이 좀 뿌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개사일주는 수국화라는 하자는 거. 내가 극하는 거 죄를 깔고 앉았어요. 개사일주도. 그 다음에 개묘일주도 수생목이요. 목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개축일주도 요것도 약간의 얼음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축일주가. 그 다음에 개일주는 위아래가 물이죠. 개일주가.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도 아래도 물이고 위에도 있다. 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나중에 그 사주 풀적에 이제 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일주가 천간이나 지지로도 다 밑에가 물인데다가 그래서 개일주들이 머리가 좋아요. 개일주들이 그 일주 중에 머리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인장이 개일주예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머리가 좋다고 그 소리를 해요. 근데 머리가 옆에서 보면은 머리가 좋긴 좋아요. 나는 좀 꽉 막혀 있는데 네. 보면은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간다 이 생각에서 항상 보면 내가 물어보죠. 이제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나서 이제 명령이 떨어져야지 내가 이제 하는데 내가 워낙 또 약한 데다가 내 사주 워낙 약하니까 내가 혼자 결정을 못 내려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다 조언을 구하면은 아주 실리적으로 적절하게 그냥 판단을 참 잘 내려줘서 머리가 진짜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일주는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개일주세요? 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좀 빤히 보이는 것도 네, 끄끄해요. 네, 네.